자, 웰컴 투 사회조사 분석. 1900년이 아니죠. 2017년 13번째 주 사회조사 분석 수업인 거고요. 수업으로 치면 아마 이게 15번째 주가 될 가능성이 높고, 책을 기준으로 이제 설명을 드리면 이게 13번째 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2016년 수업 비디오를 계속 찾아오셨으면은 이게 아마 14번째 주 수업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책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13번째 주 수업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좀 혼동스럽기도 하겠지만 책을 기준으로 13번째 주 수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노동 패널을 가지고 이제 자료를 만드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는 거고요. 이번 주에 이제 이른바 컴파운딩 베리어블이라고 하는 혼동 변수들을 만든 다음에 몇 가지 기초적인 분석을 해보는 그런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아마 2017년 실제 수업에서도 이 비디오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앞에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혹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이 더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비디오들을 찍어 놓으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2주만 더 하면 여러분들이 다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만 더 힘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자료들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그러는 것을 전체적으로 감을 잡기 위해서 꼭 이 비디오들을 보고 공부를 하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까지 저희가 설명 변수와 메인 인과 변수와 이제 종속 변수를 만드는 작업을 했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혼동 변수를 만드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책에서 보시면은 제가 이 코드를 넣어 놨는데요. 그대로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셔서 가져올 수가 없죠. 왜냐면 여러분들은 이 파일이 없을 테니까 다 적으시면 됩니다. 이게 워낙 혼동 변수들이 많이 있어서 제가 굳이 이 비디오에서 하나하나 다 쓰진 않을 거고요. 여러분 책에서 보시면은 거기 적혀 있는 거를 다 일일이 적어서 가지고 오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컴파운딩이라고 하는 요 R에서 38번째 줄이 여러분들 책에서는 첫 번째 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쭉 적어 내려오시면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 혼동 변수를 만들면서 사용된 명령어들은 보시면 뭐 match나 아니면 cut, if, else 뭐 이런 명령어들이잖아요. 아니면은 서브세팅하는 그런 명령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게 사용을 하시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만 제가 여기 cut이라고 하는 것에 여기 label false라고 하는 옵션이 있어서 이걸 말씀을 드리면, 이 cut이라고 하는 것에 레이블 폴스 옵션은 뭐냐면 레이블을 주지 않는 거잖아요. 원래 컷은 이 연속 변수를 범주형 변수로 만드는 거죠. 범주형 변수는 팩터로 만드는 건데, 이 팩터는 인테저의 값을 갖고 있지만 거기에 레이블, 이름이 붙어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범주형으로 취급을 하는 그런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레이블 폴스라고 하는 옵션을 넣게 되면은 레이블이 없습니다. 레이블이 없어서 그걸 팩터로 취급하지 않게 되고 인테저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1을 넣었잖아요. 그래서 연산이 가능한 거죠. 원래 범주형 변수는 연산이 가능하지 않죠. 더하기, 빼기, 뭐 나누기 이런 게 가능하지 않죠. 왜냐하면 범주형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게 의미가 없는 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레이블 폴스라고 하면은 이거를 범주형으로 처리하지 않고 인테저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연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성이 변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인테저 값을 줄 때 1부터 주게 되죠. 1, 2, 3, 4 이렇게 값을 주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해서 가장 적은 값이 0의 값부터 갖도록 처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요 명령어는 무슨 뜻이냐면은 nemp 언더바 1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 때 그 변수의 가장 적은 값은, 그러니까 최소 값은 0부터의 값을 갖도록, 요 인테저의 값을 갖도록 만들어준 거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이제 cut이라고 하는 걸 사용을 했지만 레이블 포스라고 하는 옵션을 주어서 그렇게 만들었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이블 포스도 그렇게 됐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2016년 강의를 따라오셨다고 한다면 여기에 nemp 언더바 1을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2016년 강의에서는 제가 여기 nemp 아마 이건 2017년 강의를 들으시는 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 nemp 언더바 1으로 해서 아마 넣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 nemp 언더바 1, nemp 언더바 2라고 해서 이름을 가지고 왔을 건데요. 근데 책에서 보면은 이 책에서는 언더바 1을 빼고 이 언더바 2도 빼고 언더바 2개를 뺐습니다. 여기에서. 그래서 이 강의에서는 이렇게 뺀 걸로 처리를 하도록 하고요. 그래서 제가 실행한 거를 보면은 nemp 언더바 그게 없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여기 두 개에서. 그래서 없는 거로 처리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이 언더바 1 중에 언더바를 뺀, 그래서 r 언더바 nemp1, r 언더바 nemp2 이렇게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 없이 아마 실행이 될 거고 조금 있다가 보시게 되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 주의를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거는 여기에 한 주에 얼마나 오래 동안 노동을 했냐, 노동 시간에 관한 변수를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노동 패널 유저 가이드 한 187쪽에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185쪽입니다. 원래 185쪽에 보면은 여기서부터 임금 근로자의 근로시간 변수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적어놨습니다. SES에서는 이런 명령어를 사용하고 또 SPSS에서는 이런 명령어를 사용하고 스테이터에서는 이런 명령어를 사용해라 라고 적어놨는데 R에서는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적어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보고 여기다가 적어 놓은 거죠. 이렇게 변환을 해서 R에선 이렇게 사용하면 된다라고 이제 저장을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한국노동 패널 유저 가이드에 있는 다른 프로그램에서 하는 것과 R에서 사용하는 것 사이에 이렇게 보시고 어떻게 제가 처리를 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코딩하는 스킬이 좀 더 향상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음미하셔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짜는 실력을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 나름대로 만드는 방법들이 있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고 이렇게 배우시면은 더 많은 것들을 견문을 넓힐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이렇게 주의 깊게 살펴보심으로써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이 부분이 하나 이제 말씀을 더 드려야 할 부분인데 이건 뭐냐면은 하루에 15시간씩 7일, 일주일이 7일이잖아요. 일주일 7일 동안 매일 15시간 이상이 되도록 일을 한 사람은 미싱 값을 주라라고 하는 명령어죠. NA잖아요. true면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 과도하게 리포팅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실 아니면은 이거를 이제 부호화하는, 그러니까 컴퓨터로 자료화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일주일에 매일 15시간 이상씩 노동을 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값을 가진 것은 그냥 결칙 처리를 해라 이런 명령어를 하나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뭐 이런 사람이 있다,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코멘트 사인을 붙이셔서 그냥 이건 명령어로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처리를 하셔서 여러분 나름의 그런 분석을 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코멘트 처리하든 하지 않든 사실 그 결과에 있어서는 크게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러분들이 또 한번 그것도 직접 해보셔서 정말 문제가 있다 이러면은 저한테 꼭 이메일을 보내서 알려주시면은 제가 다음에 강의를 하거나 아니면 다음 책을 수정을 해서 낼 때에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알려주시도록 하고요. 여하튼 저는 여기에서는 그냥 이 상태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없이 작동하는지 해보면은 금방 실행이 됐고 또 아무런 빨간색이 없다는 거는 아무런 오류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잘 정리가 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럼 다음 비디오부터는 결측 사례를 제거를 하고 이제 분석 자료를 저장을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